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손혜원이 얼마 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야기 참 뒷말이 많이 있는데 손혜원은 자신의 전 재산, 아니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좌파 진영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조국이죠. 사모펀드에 들어간 10억 5천만 원을 내놓겠다. 이 이야기 참 어이없었던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이 좌파들은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뭐만 하면, 난 잘못 없어! 내가 뭔 잘못이야! 다 이게 세상이 잘못된 거고, 뭐 법이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그래서 이제 사건이 터져가지고,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내 잘못 없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뭐 전 재산 내놓겠다, 뭐 목숨 내놓겠다, 국회의원직 던지겠다. 뭐 이렇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가장 가까운 친구 손혜원 전 의원, 고등학교 뭐 그때부터 친구죠. 아주 절친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민주당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했어요. 그걸 하면서 획득한 소위 비밀 정보가 있죠. 그렇죠. 그 정보가 목포시가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자해서 목포시의 구도심을 개발한다 이거였어요.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본인 이름으로는 뭐 못하니까 조카 뭐 또 보좌관 등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14억 원을 투입을 해서 부동산 26필지를 샀죠. 창성장이라는 그 유명한 그렇죠. 그것도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이 손혜원의 투기 문제가 나오고 또 이게 소위 말해서 부패방지법, 김영란법 위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직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서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을 취득하도록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나는 그냥 목포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지 무슨 투기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약에 창성장이 차명보유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내 전 재산 내놓겠다. 국회의원직도 내놓겠다.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목숨도 내놓겠다. 이렇게 작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이번에 1심 판단이 나왔잖아요. 물론 대법원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있고 또 우리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민주사회의 사법체계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어떤 거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패방지법, 김영란법 위반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로서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소위 투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창성장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 이래가지고 징역 1년이죠. 징역 1년 6개월. 1년 6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를 했어요. 실형 선고입니다. 실형 선고.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합니다. 그런데 손혜원에 대해서는 판사가 법정 구속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판사가 판결문을 뭐라고 했냐면 제가 좀 적어왔어요. 손혜원에 대해서 판결문이 뭐냐면 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으로 시정돼야 할 중대 비리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뉘우침이 없어서 실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손혜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사실은 뉘우침이 없다면 게다가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대한 비리 또 공직자의 어떤 책무가 있잖아요. 책무와 도리와 도덕성을 다 위반하고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고 뉘우침이 없다. 그래서 실형 선고한다. 이러면 법정 구속이 맞아요.
그 대법원 그 인신구속에 관한 예규도 있어요. 그 예규에 보면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신구속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 선고를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구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특별한 사정이 손혜원한테 뭐가 있죠?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판사는 손혜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구속을 하지를 않았는데, 손혜원이 밖에 나가서 네. 바로 그 다음 나가서부터 뭐 페북에 뭐라 그랬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법원이 도대체 검찰 이야기만 듣고 내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 방송에 나와서는 내가 잘못한 게 어디 있느냐, 잘못한 게 없는데 반성할 게 어디 있다는 이야기냐, 이제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정 구속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물론 뭐 판사가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켜봐야 되지만, 근데 손혜원 씨가 이렇게 법원에서 확실한 유죄다. 게다가 네. 공직자로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다. 네.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손혜원은 이제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을. 창성장 하나만 가지고도 손혜원은 그랬어요. 네. 그게 차명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게 뭐 확인이 된다면, 그게 뭐 나는 내 재산 다 내놓겠다. 네. 국회의원직도 내놓겠다. 뭐 국회의원직은 이미 떠났으니까 네. 전 재산 내놔야죠. 전 재산이 공시가액으로 제가 알기로 한 46억 몇 천만 원 됩니다. 엄청 50만 많네요. 50억 뭐 넘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네. 제가 적어온 거로는 한 46억 뭐 이쯤 됩니다. 이건 재산이 꽤 많은데. 그 뭐 사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네. 했던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도 SNS나 방송을 통해서 나와서 국민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국민이 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조건을 갖춘다면 네. 자기 전 재산 내놓는 약속을 이행을 해야 국민들이 그래도 손혜원은 약속 하나는 지켰네 하면서 손혜원의 말에 약간의 귀라도 기울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해요. 본인이 한 국민 앞에 한 약속, 재산 다 내놓겠다,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방구 언급도 안 하고, 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반성할 게 어디 있느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손혜원을 또 민주당 의원들이 두둔하고 있어요. 뭐 김진애 의원, 뭐 김남국 의원, 이런 사람들이 네. 뭐 법원 판단이 문제 있는 것처럼 뭐 SNS 등을 통해서 두둔을 하고, 네. 문바들은 그 손혜원에 대해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실형 선고를 한 판사에 대해서 또 엄청 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문바들이 그런 행동을 할수록 이 정권에 대한 지지는 계속 떨어질 거다.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렇죠. 저런 잘못을 뻔히 저지르고 뉘우침도 없고 뻔뻔하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법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법원에 뒤집어 씌우고 하는 이런 뻔뻔한 태도에 화가 안 날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손혜원을 우리가 앞으로 더 국민들이 약속 지키라고 압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손혜원이 전 재산을 토해놓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거 사실 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좌파식의 인민재판으로 따지면 있는 재산 다 뺏어야 되는 게, 그리고 뭐 국민들이 사기죄로 이거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여론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손혜원이 과거부터 한 행동에 대해서, 또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뻔뻔하게 잘못한 적이 없다고 한 이 태도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성장의 경우는 법원에서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거는 국가가 몰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혜원은 창성장은 몰수당했으니 일단 뭐 대법까지 가봐야 되지만, 네. 대법에서도 몰수를 한다면
손해오는 나머지 재산은 다 내놔야 되는 거죠. 네. 참 정치인의 입이란 게 아무리 이제 그때그때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사실 조국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벌써 이런 걸 잊어버리시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조국이 작년에 이제 법무장관 지명이 돼가지고 네. 뭐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언론이 뭐 또 야당이 많은 검증을 하면서 조국이 떳떳했으면 털어도 나올 게 없으면 뭐 법무부 장관 되고 지금까지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조국이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엄청난 의혹들이 나왔고 지금 이미 이제 그것들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사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시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되는데 문재인이 이제 우격다짐으로 법무부 장관을 이제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마 한 달 조금 넘게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어찌됐든 조국이 법무부 장관 하기 위해서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게 있어요. 본인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인 것들인데 네. 첫째, 조국 부인이 정경심과 그 가족 등이 해가지고 사모펀드, 소위 네. 코링크 PE에 네. 사모펀드 10억 5천만 원 투자를 했었어요.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조국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 그랬느냐? 나는 그동안 사회에 많은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을 누려왔다. 이제 그 혜택을 사회에 돌려드리겠다. 네. 내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나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10억 5천만 원, 네. 이거는 다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공익재단에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조국 가족이 투자한 그 사모펀드, 그에 대해서 10억 5천만 원 상당의 그 투자금을 전액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 네. 지금 안 하고 있죠. 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조국이가 지금 나와서 뭐 사사건건 뭐 또 유튜버들 고발도 하고 언론사 고발도 하고 그렇죠. 막 이제 압박을 하는데 네. 본인이 국민 앞에 한 이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조국이 당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웅동학원이라고 네. 부산에 있는 이제 웅동학원이 있죠. 김해죠. 김해 예. 있죠. 거기에 그 재산 웅동학원도 사회에 환원하겠다, 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웅동학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냉소적이었어요. 왜냐? 아니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은 학원을 그러게요. 뭐 기부하겠다면 그 뭐 부채 털겠다는 거냐? 이제 이런 거라 저는 웅동학원은 또 그렇게 기부 절차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웅동학원은 저는 뭐 놔두고 네. 그거는 웅동학원을 조국 가족이 책임 있게 잘 운영해서 정말 재산을 더 불려가지고 부채 다 갚고 한 다음에 기부해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죠. 사모펀드에 투자한 10억 5천만 원은 당장 공익재단에 기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근데 맞는 이거를 조국은 또 장관 되고 이후에 장관 물러나고 지금까지 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전혀 역시 손혜원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국한테 약속 지켜라라고 우리 존경하는 시청자들께서 네.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조국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한테 한 약속이고 조국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조국과 그 부인과 관련된 재판들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재판이 몇 갈래가 있습니다. 조국의 경우는 이제 부인과 이 소위 가족 간에 네. 여러 가지 발생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재판을 이제 부인과 함께 받고 있는 게 있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이어서 네. 그와 관련해서도 또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일단 조국 가족에 좀 국한을 한다면 네. 최근에 법정에서 조국 가족의 불리한 증언들, 뭐 네.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정경심 그 교수, 조국 부인이죠. 그분과 늘 가까이 지내면서 재산을 관리해 준 거로 알려진 소위 김모 씨라는 네. 분이 있잖아요. 네. 재산 관리인으로 언론이 이렇게 쓰지만 이분이
법원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미. 징역 8월, 8개월. 그래서 집행유예 2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혐의였느냐? 동양대 표창장을 정경심 교수가 위조하는 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컴퓨터를 빼돌려서 뭐 어디 헬스장에 보관함에 두고 네. 차 트렁크에 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국 집에 있는 PC, 그러니까 네. 그 컴퓨터도 이렇게 하드 디스크를 그렇죠. 교체하는데 또 관여를 했고 네. 그 교체하는데 새로운 하드 디스크 사오라고 정경심 교수가 자기 카드도 주고 네. 뭐 이랬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시인을 하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돼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아마 위조했다는 그런 법정에서 네. 그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커졌고, 네. 최근에 보도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국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인턴을 했다.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걸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 거죠. 그래서 네. 인턴십 증명서를 몇 개를 위조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의 당시 책임자인 한인섭 그렇죠. 형사정책연구원장 현재 네. 조국과 소위 말해서 사제지간이에요. 그렇죠. 알려져 있죠. 그 한인섭 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서명도 받지 않고 조국이 직접 딸의 인턴십 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라는 내용을 정경심 재판을 하는 그 재판부에 검찰이 공소장을 그런 내용으로 변경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그걸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이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확인한 이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러면 조국이 그렇죠. 위조한 거예요. 조국이. 그렇죠. 이게 직접적으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이 그 목적을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조국을 기소를 하는데 이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서로 얽혀 있으니까 그렇죠. 인턴십 증명서 위조와 관련해서 조국을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증거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소장을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법정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 그렇다면 조국이 인턴십 증명서를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죠. 네. 그걸 위조했다는 거 볼 가능성이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이제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두 사람한테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인데 차명 좀 계좌를 주라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아니 내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니까 고위공직을 맡고 있으니 사실 나나 남편 명의로는 지금 뭐 주식 거래 할 수도 없고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좀 차명으로 하자 했던 사람이 이제 이모 씨라는 사람과 정경심 교수가 자주 단골로 다니던 미용실의 구모 씨. 이분들이 또 법정에서 다 정경심 교수가 그런 요청을 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고위공직자로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불법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공직윤리의 위반이라 이것도 그럼 뭐 조국이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이제 좀 더 저기를 해야 되지만 그 가족끼리 주고받은 걸 보면 뭐 알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렇죠. 문자로서 이런 걸 상담하고 우리가 이런 이제 내용도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추측의 영역이지만 법원에서 이제 그거를 아마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또 조국 아들의 인턴십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그 혐의로 현재 이 사람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최강욱이 사실 변호사를 할 때, 변호사 법무법인의 대표를 할 때 정경심 교수와 또 주고받은 문자가 있잖아요. 뭐 인턴십 증명서가 이제 이렇게 잘 받았습니다. 정경심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자 주고받은 거에 보면 잘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하여간 아들이 뭐 합격하길 뭐 바랍니다. 뭐 이런 취지의 문자를 또 주고 최강욱은 자기는 뭐 지금 현재 혐의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공모 관계에 대해서 지금 조국 가족 그리고 뭐 최강욱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불리한 이런
증언과 증거들이,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걸 지켜보시고 앞으로 이제 법원의 판결도 또 지켜보셔야 되는데 네. 어찌됐든 그 전에라도 조국은 국민한테 한 약속, 네. 적어도 사모펀드에 투자한 10억 5천만 원은 공익법인에 기부를 해야죠. 저도 유튜브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상일 TV의 일석이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객관적인 사실관계, 팩트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드는 저의 어떤 견해, 저의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말씀드리는 그런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이상일 TV의 일석이조 한번 들어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좌파의 끝없는 위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해야 할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끝까지 잊지 않고 이들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신의 한 수도 끝까지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에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신의 한 수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탈모 증상, 나이가 많고 유독 남자분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인데요.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은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머리 감으실 때, 말리실 때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신다고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머리가 비어있는 곳이 신경이 쓰여서 자리에 앉질 못하신다고요? 언제까지 빠지고 있는 머리카락 보고만 있으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샴푸 보시면은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번 반했습니다. 시크한 블랙, 이 깔끔한 느낌이 주는 패키지가 구전만의 특색인 것 같아요.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딱 2주가 됐는데요. 제가 웬만한 탈모 샴푸는 많이 사용을 해봤고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무엇보다 두피가 간지럽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는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탈모 완화에 좋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게 뭘까요?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를 검색하면 비오틴이 가장 많이 나올 만큼 탈모 완화에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요. 이러한 완화에 좋은 성분, 힘있는 모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두피가 건강해질 수 있게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이번 구전 탈모 완화 샴푸에도 두 가지 한방 특허 성분과 응축된 펩타이드와 비오틴 성분을 담았습니다. 비오틴은 모발을 보호하는 주요 성분의 역할로 두피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데요. 우리 머리카락 구성 성분의 90%를 차지하는 게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러한 비오틴 가득 담은 이 샴푸, 모발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모발 건강과 두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샴푸입니다. 실제로 비오틴이 결핍되면은 피부에 염증도 잘 생기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현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비오틴이 우리 머리카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저희 트리트먼트와 샴푸까지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트리트먼트는 샴푸 후에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시고 적당량을 모발 끝 위주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세요. 적어도 3분에서 5분 정도 영양분이 충분히 흡수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씻어내주시면 됩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저희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입니다. 샴푸 2개, 저희 트리트먼트 1개를 더해서 총 3개를 2+1 구성으로 69,900원에 드립니다. 정가 135,000원짜리인데 거의 반 가격인 48%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드리는데요.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라는 점, 저희가 준비한 수량이 넉넉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수량이 단 판매가 되기 전에
꼭 주문 눌러주세요. 그러니 이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세요.